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다시 찾아온 매크로 장세라는 제목으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였던 과거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표 혼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전 딱 그 구간에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기지표상으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서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지표가 정말로 완연하게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구간, 이 구간은 이미 지수가 일정 레벨 하락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거의 굉장히 늦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포지션을 지금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의 이런 경기 지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9월 초, 그 다음에 10월 초에 나오는 지표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일단 8월 초에 나왔던 지표에서 우리가 경기 둔화 시작됐네 라는 어떤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9월 초와 10월 초에서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이 정도의 지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추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게 얼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증시는 경기지표와 실적지표에 따라서 춤을 추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또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예배 없이, 이게 좀 중요하죠. 예배 없다라는 게. 예배 없이 추세로 움직였습니다. 과거 모든 데이터가 그렇고요. 이거를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실업률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실업률 구간이 샵률 기준으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구간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단 무게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과거에서도 봤듯이 금리가 최고레벨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나서 그 시점에서 실업률이 튈 때는 이렇게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냥 쭉 밀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구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구간, 그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은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초입에 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리세션일지 아니면 마일드 리세션일지 요거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착륙이네 뭐 연착륙이네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아직 뭐 결정되진 않았다라고 그냥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초와 10월 초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이 3개월간의 지표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실업률 자체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대응하기에는 좀 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될 거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4주 이동평균을 봐야 됩니다. 4주 이동평균. 단순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들쑥날쑥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들쑥날쑥 해도 추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4주 이동평균의 추세를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도 고개를 들었거든요. 실업률과 똑같이.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를 일단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앞으로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아마도 4분기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한번 또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려로 끝날지 아니면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될지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을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경착륙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착륙이 오게 되면 사실상 뭐 대응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나리오상 저는
지금 밸류에서는 양안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지정학적 변수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솔직히 연착륙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마일드 리세션 수준이 아마 좀 베이스 시나리오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 터져야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빠지면서 진짜 심각한 경착륙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마일드 리세션 수준이 가장 확률 높은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확률로 가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는 아마도 2.5에서 3.25 요 수준으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가기 힘들죠. 그 이하로 가기 위해서는 경착륙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한번 저금리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긴 힘들고 중립금리를 향해서 그냥 내려가는 구간. 근데 만약에 마일드 리세션 수준이라고 한다면 중립금리 관점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속도가 좀 빠르겠죠. 연착륙은 굉장히 느리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마일드 리세션은 속도가 그래도 제법 빨리 내려갈 겁니다. 금리가. 하지만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멈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일드 리세션을 기본 시나리오로 산정을 했을 때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거는 닷컴 버블 때 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리세션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닷컴 버블 때를. 근데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연착륙에 가까웠습니다. 연착륙? 아니면 뭐 아무리 심각하게 봐봤자 뭐 마일드 리세션 뭐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실물 경제 대비해서 주식시장만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어서 주식시장은 좀 경착륙으로 느껴질 만한 그런 하락이었죠. 근데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닷컴 버블 때는 연착륙 내지는 마일드 리세션이었다. 경착륙은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랑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실적 기반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실물 경제 대비 과도하게 오른 닷컴 버블 때랑 좀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뭐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는 뭐 50% 넘게 하락했거든요. 고점 대비.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기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지금처럼 디커플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요거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조정 파동이 나왔던 그 구간이 있거든요.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S&P 500입니다. 이때 당시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더 고점을 빨리 쳤어요. 미국 시장도 그때 단기 고점을 찍긴 했지만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쭉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그 이후에 조정을 잘 받고 고점을 오히려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은 이미 21년, 22년 그 고점을 갱신을 해버린 상태지만 우리는 21년 때 고점을 치고 23년, 24년 때 반등장을 만들긴 했지만 고점을 다시 갱신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히 디커플링 장세가 이어졌는데 여기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리 빠진 덕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미 여기까지 빠졌을 때 미국은 여전히 고점이었어요. 여전히. 근데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는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 뭐 9.11 때 테러죠. 9.11 테러 때 저점을 순간적으로 갱신을 하긴 했어요. 밑으로. 근데 전체적인 레벨대로 보면은 이때 저점에서 크게 내려가진 않죠. 이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미 먼저 때려 맞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밸류 차원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뭐 2000도 아니에요. 2200 또는 뭐 2100 어쨌든 2200을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밸류상으로 굉장히 최저점에 위치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이 뭐 마일드 리세션인지 뭔지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고 해도 그거 따라서 쭉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때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우리도 따라서 하락을 했다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밸류적으로 이미 다 바닥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여기서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시장이 여기서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반등장이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같이 빠지긴 했지만 이때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내려줬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같이 바닥을 찍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바닥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이때는 이제 달러가 약해지는 약달러 경제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전 사이클에서 많이 올랐을 때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많이 안 오르는 그런 편이거든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사이클에는 수익률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도 약달러 경제 사이클이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쭉 지속이 되는 바람에 코스피는 엄청나게 대세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미국 시장은 전고점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또 다시 리세션을 맞이하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장을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음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좀 잘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일드 리세션이 아마 기본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물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 미국은 그때 이 밸류 관점에서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으로 조정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4년에는 시장이 좀 엇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가 있죠. 물론 오늘 CPI가 있긴 한데 지금 물가 지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물가 지표는 지나치게 낮게 나오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어제 PPI가 좀 지나치게 낮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세부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 위축 또 소비를 걱정해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 들어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CPI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좀 경기를 걱정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투자자들은 아마 내일 지표를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내일 지표에는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긴 하지만 소매 판매가 있거든요. 소매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요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투자자들이 좀 요 지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요일날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갭으로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경기 지표들을 계속 챙겨보면서 투자 전략을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